최근에 제가 본 그 보도자료에서요, 자유경제원이 낸 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헬조선, 예, 이런 단어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인 의사가 있는 단어다. 예, 그러니까 음, 사용하지 말자, 뭐 자유경제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음, 헬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예, 헬조선입니다. 예, 우리가 가난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결혼도 안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걸 헬조선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작년에 마음이 참 아팠던 건데, 어느 대학 축제 때 붙은 대자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자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욕설이 들어갑니다. 이 대자보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음, 아프니까 청춘, 시발, 음. 아프면 환자지, 이 개새끼야.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 샀냐? 이게 대자보였습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예. 아프니까 청춘, 예, 시발인 거죠. 이 친구들이 보기엔 아프면 환자지. 예, 음, 우리는 환자다. 그런데 무슨, 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이런 건데요. 음, 제가 이제 그 결혼 통계를 보고, 자유경제원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비례대표 5번으로도 가시고 그래서 한국이 헬조선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이제 선호하는 일은 아니지만, 음, 이곳이 헬조선인지 아닌지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몇 개 줄줄이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경제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불러드리는 수치를 다 듣고도 아직도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음,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동남아나 사우디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건 잘 알고 있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2월 기준 12.5%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조금 착각하면 안 되시는 게요. 12.5%라는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5%라는 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5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음, 이 수치가 우선 한국은 표본을 사용을 할 때요. 청년 실업률을 잡을 때 15세에서 29세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대상이 15에서 29세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은 15에서 24세까지입니다. 미국은 16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세에서 끊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29세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통계청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언론에서. 아니, 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벗어나게 통계를 잡냐. 왜냐하면 음, 아무래도 20대 후반이 되면 취업이 20대 초반보다는 조금 쉽거든요. 아무래도 수치가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조금 나은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예. 이렇게 널찍하게 잡으면은요. 그런데 통계청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취업이 늦은 편이어서 이렇게 15에서 29세까지 널찍하게 잡는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군대는 20개월이고요. 음, 예. 그리고 남자들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를 양보를 해도 한 1년 정도를 더 늘리는 건 제가 이해가 돼도 이렇게 5년씩 널찍하게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를 왜곡하기 위한 그 시도인 거고요. 둘째로 이 실업률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듣기가 어려우신 용어일 수도 있지만 수치를 내는 게 경제활동 인구라는 걸 분모로 놓고 실업자를 분자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실업자를 잡을 때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일주일이죠. 이 조사 기간 일주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람, 음,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일주일에 1시간 일한 사람을 정상적인 취업자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음, 또 그리고 이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이 여기에는 휴직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 구직을 아예 포기해버린 구직 단념자들, 이 음, 사람들은 음,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음, 역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 다 실업자로 봐야 되거든요. 휴직자나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나 음, 취업이 안 돼서 너무 아예 일을 포기를 한 사람들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면 통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음, 이게 작년에 그 서울시 산하의 서울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 거주 청년들 역시 이제 15세에서 29세 대상이죠. 여기 이 통계에 실질 실업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음, 휴직자, 취업 준비자,
구직단념자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실업률이 얼마였느냐 이걸 통계를 잡은 겁니다. 이게 31.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3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권익센터가 이 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한 주에 1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사람은 실업자로 보고 싶다. 이거는 정상적인 취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통계를 잡지 못했던 게 왜냐하면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의 수치가 아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노동권익센터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31.8%라는 실질 실업률에서 일주일에 18시간도 일을 못하는 다실장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포함을 하면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40%, 50%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에 18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은요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제대로 취업한 사람들 절반이 안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수치인 거죠. 자, 또 다른 헬조선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를 한 수치입니다. 예. 20세에서 39세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라는 그럴싸한 제목의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뭐였냐면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청년들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25.3%가 창업을 고려해봤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6.4%는 적극 고려해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 창업이 이 설문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 통계인데요. 30세 미만 청년 창업주의 신설법인 숫자가 1123개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30세 미만 창업주의 신설법인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13.5%, 4분기 19%였는데 2015년 1분기 21.9%, 20%를 뚫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정부가 하도 창조경제 하니까 이제 우리들 청년들이 창조적으로 창업에 나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청년 창업 희망 분야의 대부분이 기술형 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서비스업에 대부분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하겠다고 하는데 희망한 분야의 1위가 외식, 소매, 일반 서비스업이었습니다. 48.7%. 예. 그리고 통신문화 콘텐츠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은 32.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부 표현대로 하면 창조적으로 식당 지금 차리겠다 나서는 건데요. 이건 창조경제 덕분이 아니고 청년 실업 탓인 겁니다. 이 OECD 통계인데요. 2014년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요.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였습니다. 조사 대상 29개 나라 중에 제일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창업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고 청년 창업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일자리가 지독하게도 없는 헬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빚을 내서 장사를 했더니 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5년 29세 이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8,023명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 무려 20.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숫자도 2013년에 비해서 9.4%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 매년 10에서 20%씩 우리 청년 파산자들 숫자가 뭉텅뭉텅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발족시킨 다음에요. 실질적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예요. 그러니까 파산에 가까운 신청을 한 숫자가 전 연령층에서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다 감소하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청년들 워크아웃만 10%, 20%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로 유난히 헬조선인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통계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파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이요. 청년 자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2년에요. 60개 주요 나라의 자살 사망률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청년 자살 사망률이
60개 국가 중에 9위입니다. 9위.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에 비슷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수치가 더 압도적입니다. 이게 10만 명당 자살을 몇 명 하느냐로 내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청년 사망률을 10만 명당 18.2명, 60개 국가 중 9위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대 청년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24.3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보다 월등히 높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우리가 늘 10명대였습니다. 늘 10명대였는데 2009년부터 25명대로 치솟아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던 2009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압도적인 수치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거죠. 또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42.6%인데 이것도 자살입니다. 제가 이제 암울한 그 헬조선의 수치를 쭉 불러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청년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고, 이 큰 짐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저희가 지게 했고, 이게 참 큰 죄를 저희들이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이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지만, 참 죄송스럽지만 이 사회를 바꾸는 동력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청년분들에게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거든요. 그러니까